꼴도 보기 싫은 상사가 있어요. 트집, 불만, 게으름, 사서 걱정, 미리 걱정. 퇴사만이 답일까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전 인간은 퇴사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언제 퇴사하면 좋다고 생각하냐면, 직장에 꼴도 보기 싫은 상사가 있어요. 사사건건 트집, 불만, 게으름, 사서 걱정, 미리 걱정. 이거 남편 묘사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직장 상사를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처음 보는데, 그동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저를 다독이며 참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분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회사인데 퇴사만이 답일까요? 업무 분리는 안 돼요. 마지막 칼로 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고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욕해주세요. 제 생각엔 전 인간은 퇴사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언제 퇴사하면 좋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저 사람한테 라고 공격적으로 잘하고 나서 퇴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팀장님 이렇게 트집 잡으시는 거 제가 못해서 그런 거 다 알거든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마음에 힘을 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러날 거예요. 진짜 안 될 사람인지, 아니면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걸 얘기할 건지. 그리고 그때 퇴사해야 우리 선생님한테 후회가 없고, 이때까지 쌓인 이 힘든 것이 보상받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해. 이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걸. 다른 거 다 마음에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감정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감정 근육에. 그래서 뭐, 아 누구씨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 팀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시사항 한 번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지?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더 무례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미 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럼 전 지금 끝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쓸데없는 짐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인생에서. 불합리하게. 의사가 된 지 15년 차. 누군지 알겠네요. 띵동댕! 통증의학과! 이제 큰 돈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계속 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바꾸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만약에 큰 돈, 뭐 10억 단위 말고 막 진짜 100억 단위의 돈이 나한테 딱 생긴다 그러면,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래도 하겠다. 월요일 날 난 그래도 일하러 나갈 거야. 오늘 나한테 캐시 100억이 생겨도 변함없이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떤 일 하시는데 현금이 100억이 생겨도 월요일 날 그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아, 예,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네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과 하세요, 선생님? 아, 통증학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학과.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겨도 환자를 진료하시러 가시기를 원하는 건 변함이 없으신 거죠? 조금 덜 하고는 싶은데 환자를 좀 줄이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하고는 싶습니다.
선생님은 천직이시네요. 의사가 된 지 15년 차, 환자가 된 지 20년 된 사람입니다. 우울증 약을 20년째 먹고 있는데 약을 끊을 방법은 없고 이제 흡입 치료나 입원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약만이 답인 걸까요? 의사가 된 지는 15년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되신 거네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약을 20년째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재발을 2번 정도 했었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재발을 해서 학교를 휴학도 했었고 이제 의사를 하다가 또 재발을 해가지고 다니던 과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예, 좀 쉬었었고 암에 걸린 게 이제 2번이었는데 수술 받고 이제 낫고 뭐 이렇게 뭐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입원 치료, 흡입 치료 아닌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찾아보게 되었고 선생님 강의 듣고 되게 많은 힘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좋고 아까 빼빼로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아, 저한테 줬습니까? 중간에 어떤 새끼가 PD 이미 네. 먹었나? 아, 줄라고 갖다 놨을 겁니다. 강연은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올해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구독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과 약을 먹거든요. 아, 네. 선생님 마음을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데 충동적인 동작을 억제하려는 약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갑자기 막 기분이 이렇게 됐다가 계속 우울감이 있어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 사명, 아니 뭐 사명까지는 갈 거 없고 이렇게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이 무대에 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 그게 맞아? 멀쩡해 보이는데? 오히려 막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이게 제가 여기는 제 책임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딱 끝나면 훅 들어가요. 그리고는 뇌를 1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하거든요. 저녁에 그 약을 이게 아주 조그마한 약을 줘요. 병원에서. 이름 모르겠어요. 영어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같고 또 제 마음이 선생님 마음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생님 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저를 보더니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뭐 저 팬이라고도 안 하시고 뭐 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당황해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말을 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이 왔을 때 본인도 약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가톨릭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이 본인 환자로 오신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서 오신 이제 치매에 있어서 오신 수녀님이. 근데 그 수녀님이 이분이 힘들 때 제 강연을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보고 너무 좋은 느낌이 생겨가지고 당신 환자들한테 제 강연을 계속 추천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이거 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골 품앗이라고 생각합시다, 선생님.
밭이 너무 크니까 농사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 선생님네 밭에 모내게 할 때 제가 도와드리고 나중에 제 밭에 모내게 할 때 저 혼자 힘드니 그때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힘드실 때 제 강연 듣고 혹시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선생님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선생님 이게 저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냐면 저는 예전에 정신과 8년 전에 처음 갈 때 너무너무 창피했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가 저를 알아볼까 봐.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뭐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뭐 제 강연을 듣고 선생님도 뭐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됐는데 내가 자기 스트레스를 자기가 가누지 못해서 약을 먹고 뭘 치매가 오려고 하고 알츠하이머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것과 연관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난 파산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은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 의료인. 저는 야매 시술. 그러면 더 어렵다고요. 그걸 내가 직면하는 게 이 언어로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 언어로 직면하신다는 건 이미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자기 애정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 대한 자기 애정입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든 측은한 마음이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약 먹고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요. 다른 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당장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싶다가 없어요. 살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욕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에는 막 집에 오면 막 옷도 정리하고 막 신발도 정리하고 막 옷도 입어보고 막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방에 이렇게 놓아서 유튜브만 이렇게 보고 유튜브보다 떨어주댕이나 까고 막 운동도 하기 싫고 운동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또 그렇게 하는 약이고. 군대 동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이 모임이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안 받고 하는 모임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의 통증을 케어하시는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아나운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화장을 못할 정도로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직종으로 가라는 하늘의 뜻인 건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직종으로 가라는 하늘의 뜻인 건지 너무나 괴롭고 막막한 취업 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지혜를 빌려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문맥이 보통 이게 한 60대 이상 돼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소장님의 지혜를 빌려 힘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늘의 뜻인가요? 너무나 괴롭고 막막한 기간을 보내고 있사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이 그 이유는 뭐 어떤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직업에 대한 권유를 되게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스스로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때는 교집합이 있다가 어떤 때는 교집합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목표가 같이 있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미복을 너무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것을 심리학에선 겉멋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겉멋들고 그래서 이제 연미복을 너무 입고 그 보타이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넥타이를 이렇게 하는데 보타이라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미복 안에 이제 조끼를 입고 제비꼬리가 뒤에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무대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뭘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성악과에 들어가 보면 연미복 입을 날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 목적이 충분히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타겟 그리고 형태는 약간 길들여지기도 하고 식상해지기도 하고 뭔가 나를 새롭게 하는 느낌이 이제 덜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각 정보를 계속 똑같이 주면 길들여지고 나서는 신비하다거나 고맙다거나 새롭다거나 쉽게 말해서 쾌락을 덜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보다 훨씬 오래 가는 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사실 재미있는 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래 가게 하는 건 흥미가 아니라 의미, 가치. 그리고 목적이 맞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아나운서가 뭐 외적인 이유로도 안 될 수 있고 아니면 나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디션장 보러 갔더니 장난 아닌 애들이 많은 거야. 야, 쟤네는 스펙, 외국어, 목소리, 얼굴. 와, 나도 동네에선 좀 한다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막막함과 막역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이 타이틀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있다면 우리는 여기를 넘어설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왜 이 강연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뭐였냐면요. 제가 뭔가 좋아진 게 있었어요. 살다가 어떤 원리를 만나서 그래서 내 삶이 변했어.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이 원리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나처럼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저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내 열등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건강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공부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고 나보다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아유 그걸로 너무 본인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된 이 원리를 왜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좋아졌을 때 그것을 보는 게 자기의 쾌락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래 가려면 이기적이어야 돼요. 지 좋아서 해야 오래 간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좋은 게 내가 좋아야 내 이기잖아요. 안 그러면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된다고요. 남을 이롭게 했는데 나중에 너무 억울해 내가. 그럼 원망하게 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디프레스 되잖아요. 그러니 왜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제는 아나운서라는 그게 내가 뉴스를 진행하고 싶고 대단한 프로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형태의 아나운서는 수없이 나올 수 있다. 그 아나운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에 뭐 아토피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유튜브로 아나운서를 해.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아나운서 너무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지금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하면 아토피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나의 꿈을 멈출 수는 없고,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스피커로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래서 난 1인 방송국이 되어서 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다. 제가 앞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 숨겨진 것들, 그것들을 나의 시점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쓰겠어요, 댓글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너무 멋져요. 진짜 잘 되길 바랄게요. 뭐 너무 당당한 그 모습 진짜 보기 좋고 구독할게요. 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전형적 그 아나운서의 세상에서 훨씬 넓은 세상이 이미 열렸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why?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기술적 포인트인데 제가 추천한다면, 목소리를 너무 아나운서 틀에 넣지 마셔라. 그러면 더 넓은 세계를 하기에는 방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소리를 그렇게 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김창욱입니다. 아주머니 오뎅 떨어졌습니다. 계란말이 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밖에 못 해요. 이거는 그 소리가 나를 먹은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이거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지 마시고 본인이 되셔라. 그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엄청 중요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50대 초반입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고 21살, 16살 남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육아하면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애들도 제 손이 없어도 될 나이라 1년 정도 어학연수 겸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근데 이제 건강한 이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래요?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면 보호자는 아이를 먼저 채워주라고 할까요? 자기를 먼저 채우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기를 먼저 채우고 아이를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누구를 먼저 채우는 것 같습니까? 자기 아이를 채우고 본인이 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왜 그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답의 개념은 아닐지 몰라도. 근데 이미 21살, 16살 남매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됐다고 하니 저라면 미국의 어학연수를 갔다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갔다 오시면 애들도 새엄마가 이제 생겼을 것 같고 만약 제가 남편분이라면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미국 가시는 걸. 그리고 이런 생각 갖는 거 정말 멋있다. 그리고 아이 여기까지 키운 거 정말 대단하다. 갔다 와라. 안녕. 아니, 안녕이 나쁜 안녕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띠오 안녕, 그냥 차오 뭐 그냥 이런 안녕이에요. 전 저희 누나가 되시는 건데 50대 초반이니까 전 누나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형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건 또 이제 그거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매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안녕.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어릴 때부터 꿈이 유치원 교사였고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5년 넘게 몸도 마음도 상해서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유치원을 그만두고서 꿈도 목표도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이 보람차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유치원 교사를 실패하고 나니 또 실패할까 봐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생각들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꿈이었던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 프로 성악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강연을 잘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나는 기본적으로 루저야라는 생각이 10년에서 15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걸 되게 조금 경화하게 여기는 거죠. 노래는 되게 우아하고 멋있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난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웃기고 그러는 걸 하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노래 다 고상하게 하고 막 멋진 옷 입고 막 그런 거 원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는 성악가로서는 그 역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저 혼자 그냥 노래할 때 내 수준에 맞는 그냥 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 정도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제가 이만한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 못했을 때 자기의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죠. 결과를 못 얻었을 때 실패자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걸 원했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내 몸에 박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되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계속해서 소개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장명소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거대로 좋지만 내 소망이다라는 거죠. 내 소망.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자기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보다는 목적이요. 목표는 타겟. 선생님이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거, 강사가 되는 거, 사장이 되는 거.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타겟이에요. 목표. 근데 목적.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자기 소망. 그게 자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좋은 게 뭐냐? 나의 소망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본 거는 그 해본 경험치들이 우리 몸에 쌓이니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이 강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기도 했단 말이에요. 뮤지컬도 하고 지휘도 했어요. 근데 저 지금 지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휘에서 배운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진심으로 열심히 산 우리의 시간들은 절대 손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실패는 없어요. 전부 다 도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사위를 던지시고 거기를 진심으로 살다 보면 선생님만 알게 되는 고유한 그 골수, 영혼의 골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